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은서야, 진실을 알면 넌 차라리 그가 영웅이 아니었으면 하고 말할 거야. 아버지는 영웅이셨어요. 당신 같은 배신자들이 모함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진실? 진실은 힘이 있는 자가 만드는 거야. 내가 그걸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줄 뿐이지. 어리석은 건 진실을 두려워하는 당신이죠. 내 아버지가 싸우셨던 이유를 난 이제 알아요. 그리고 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고? 너 하나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이 세상은 내 아버지를 짓밟았고 넌 그 뒤를 따를 뿐이야. 내가 뭘 하든 넌 결국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거다. 그건 두고 봐야죠. 아버지가 희생하셨던 그 진실, 당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그것을 내가 세상에 드러낼 테니까요. 준비하세요. 한상우 씨. 당신의 시간이 끝났어요. 비 내리는 어두운 밤, 한 여성이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은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을지도 모르겠구나. 널 지키려 했지만 우리 가족의 배신이 모든 걸 무너뜨렸단다. 20여 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단지 아픔과 비밀이 아닙니다. 가족의 배신, 권력의 음모,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랑. 한은서는 과연 이 모든 비밀을 뚫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는 과연 그녀를 향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뒤흔들한 여성의 치열한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간헐적으로 창문을 흔들며 쏟아지는 빗소리에 섞인다. 은서의 방은 오래된 가구와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다. 비 오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한은서는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어둠을 찢으며 순간적인 빛을 던졌고 천둥은 그녀의 생각을 끊임없이 두드렸다. 오늘따라 그녀의 손길은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책, 손때 묻은 사진첩, 그리고 먼지가 쌓인 나무 책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흔적을 품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따뜻함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잊고 싶었던 상처만을 떠올리게 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떠났을까? 그녀는 중얼거리며 책상 위를 손으로 쓸었다. 하지만 그 순간 손끝에서 이상한 촉감을 느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으로 책상의 한 구석을 두드렸다. 딱딱한 나무 아래 어딘가에서 텅텅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뭐지?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몸을 낮추었다. 책상의 하단을 살펴보니 아주 작은 홈이 보였다. 그녀는 손톱으로 그 홈을 잡아당겼다. 찰칵, 작은 서랍이 드러나며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이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비가 내리는 밤과 어울리지 않게 따스한 향기가 풍겼다. 한은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 앞에는 친숙한 필체로 적힌 이름이 있었다. 은서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그녀는 숨을 삼켰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몇 년 전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던 그 순간 떠나버린 아버지의 흔적이었다. 그동안 그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의 편지를 마주하자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한동안 봉투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은서야, 아빠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글이야. 첫 문장부터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던 기억이 스쳐갔다. 편지의 잉크는 약간 번져 있었지만 글자는 분명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너무 사랑한다. 아빠는 너를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거란 걸 알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줘.
아빠는 항상 너를 위해 살았다.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선택을 해야 했다. 편지를 읽는 그녀의 손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글씨 위에 방울방울 맺히는 눈물은 잉크를 더 번지게 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했었다.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고 그를 잊으려 했다. 하지만 이 편지의 단어들은 그녀의 가슴을 관통하며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어. 나는 그 비밀을 밝히려고 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부족했다. 은서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뜻해. 조심해야 한다. 내 주변 사람들 중 누가 적이고 누가 편인지 쉽게 알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내가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녀는 손을 떨며 편지를 쥐었다. 위험, 적,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단순했지만 은서의 가슴 깊이 박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야. 내 삶을 지켜라. 은서야, 내가 살아남는 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 같았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번개는 어둠을 잠시 밝히며 방 안을 흔들었다. 은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편지는 젖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말로 가득 찼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바라보며 단호한 결심을 했다. 아빠, 내가 해낼게요. 당신의 진실을 찾고 그들의 비밀을 밝힐 거예요.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폭우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은서는 더 이상 잃어버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전사가 되었다. 서울 중심부 현대적인 고층 빌딩 안에 한상우의 화려한 사무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지만 은서의 마음은 그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불안하고 복잡하다. 한은서는 고급스러운 내리석 복도를 지나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한상우를 만나야 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담긴 진실을 물어야 했다.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 아버지를, 나를 왜 버렸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한상우는 늘 권위적이고 냉담했다. 어린 시절에도 그의 존재는 항상 거리감으로 느껴졌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더욱더 그녀와 담을 쌓았다. 하지만 오늘 은서는 그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답을 얻어야 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젊은 여성은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한상우 대표님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가족 일로 왔어요. 삼촌께서 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인터폰을 통해 상우에게 은서의 방문을 알렸다. 곧 문이 열렸다.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은서는 호화롭게 꾸며진 방을 둘러보았다. 고급 가죽 소파, 커다란 유리 책상,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작품들. 한상우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어둠과 빛이 교차하며 마치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서 있었다. 은서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구나.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냉소가 담겨 있었다. 은서는 손을 주먹으로 쥔 채 앞으로 나섰다. 삼촌, 이 편지요.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꺼내며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썼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아버지를 그렇게 두셨나요? 한상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도 없고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책상 쪽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래, 내 아버지 말이구나. 그 편지에서 뭐라고 쓰여 있던 거니? 죽은 사람의 유언이라도 들은 것처럼 흥분한 것 같군. 그의 냉소적인 태도에 은서의 속이 끓었다. 아버지는 위험 속에 있었어요. 가족이 그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물었다. 삼촌은 그때 어디 있었죠? 왜 그를 돕지 않았어요? 한상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더니 한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은서야,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냐? 내 아버지는 그냥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 그 대가를 치른 것뿐이지. 그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실패했다고요? 은서는 소리를 높였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싸우셨잖아요. 그는 가족을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삼촌은 뭐 했나요? 그를 버리고 그를 죽게 만든 건가요? 그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다. 죽게 만들었다고. 그런 헛소리를 어디서 들었지?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삼촌과 다른 가족들이 그를 배신했다고 했어요. 장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이야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너는 내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가면 돼.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살라고요? 삼촌은 저를 모욕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 분이었는지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의 진실을 밝힐 거예요. 아무리 삼촌이 막으려 해도. 한상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천천히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섬뜩하고 비웃는 듯한 것이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아버지도 결국 아무것도 못했고 너도 마찬가지일 거다. 현실을 좀 받아들여라. 그녀는 분노와 슬픔으로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었다. 저는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삼촌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막으려 하든 진실은 드러날 거예요. 한상우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하지만 조심해라. 은서야, 이 세상은 너 같은 아이에게 관대하지 않다. 방을 나설 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한상우의 경고는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기억이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삼촌,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아세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인천 외곽, 조용하고 낡은 카페.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과 어두운 골목이 보인다.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가 긴장감을 더한다. 한은서는 카페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 한산한 내부, 구석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의 뒷모습. 바로 그가 강민재일 것이다. 그녀의 손은 아버지의 편지와 기록을 담은 작은 가방끈을 꽉 잡고 있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와 함께했던 사람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의심과 불안감이 그녀를 휘감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모든 실마리는 이 남자에게 달려 있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깊은 주름이 선명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감춘 듯했다. 한은서 씨 맞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다가갔다. 강민재 씨죠. 아버지의 친구였다고 들었습니다. 민재는 쓴 웃음을 지으며
손짓으로 그녀를 앉으라고 권했다. 친구라 글쎄,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군. 은서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 아버지, 준호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없었어. 그의 말은 한숨 섞인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왜 그를 배신했는지도요. 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배신 맞아. 난 배신자야. 너도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 그는 눈을 들어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지만 그 안에 숨겨진 후회와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준호는 조직에서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었어. 항상 정의를 말했고 약자를 보호하려 했지.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 그는 너무 정직했어. 그런 사람은 우리 같은 곳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어. 은서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배신한 이유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죠?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재는 쓴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겁이 났어. 그게 이유야. 조직은 강해. 그들이 가진 권력은 상상 이상이지. 난 그 힘 앞에서 도망쳤어. 살아남기 위해 내 아버지를 내버려 둔 거야. 은서는 그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겁이 났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버렸다고요? 그분은 당신을 믿었을 텐데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결국 혼자 싸우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버려졌고요.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난 잘못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이제라도 너를 돕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그는 가방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며 은서에게 건넸다. 인천에 있는 옛 창고야. 그곳에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 있을 거야. 조직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 말이라. 은서는 열쇠를 받으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왜 이제야 이런 걸 주는 거죠? 정말 날 돕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가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 하지만 난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준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그들은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은서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좋아요. 은서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을 믿어보겠어요. 하지만 만약 또다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이제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두 사람은 함께 카페를 나섰다. 흐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은서의 얼굴을 적셨다. 그녀는 주먹을 쥐며 결심했다. 아버지, 이제야 시작이에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민재의 뒤를 따르며 은서는 진실을 향한 여정을 계속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인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문서 보관소. 창고 내부는 어두컴컴하고 먼지투성이. 곳곳에 쌓여있는 박스들과 서류 더미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든다. 은서와 민재는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섰다. 내부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했다.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곳곳에 쌓인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인가요? 은서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장 쪽으로 걸어갔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긴 증거물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우리가 찾기 전까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을 거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박스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은서는 먼지가 쌓인 파일을 꺼내며 눈썹을 찌푸렸다. 각각의 서류가 그녀의 손에 닿을 때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것 같은 긴장감이 엄습했다. 여기엔 단순한 보고서들 뿐이네요. 은서는 첫 번째 박스를 훑어본 뒤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는 다른 박스를 열며 중얼거렸다. 증거는 꼭 잘 감춰져 있어야 한다. 그냥 드러나 있을 리가 없지. 준호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 자신과 너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치밀하게 숨겼을 거야. 몇 분 뒤 은서의 손에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려졌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인 준호가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서 있었다. 이건 아버지. 은서는 사진을 더 자세히 보았다. 그의 표정은 긴장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이 사람들 누구죠?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건가요? 민재는 사진을 훑어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들 중 몇 명은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었어. 하지만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한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저 사람, 내 삼촌, 상우야. 은서의 눈이 크게 떠졌다. 사진 속에서 삼촌 한상우가 준호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미소는 부자연스러웠고 눈빛은 냉정했다. 삼촌이요. 그가 여기 왜 있는 거죠? 민재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가 준호를 배신한 사람이야. 조직에 내 아버지를 팔아넘긴 건 상우였다. 은서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사진을 쥔 채로 떨렸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삼촌은 항상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냉혹한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확고했다. 은서야, 난 그때 거기 있었어. 상우는 준호의 가장 큰 약점이었어. 그가 내 아버지를 조직에 넘긴 이유는 단 하나야. 권력. 그는 조직과 손을 잡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했지. 은서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진 속의 삼촌은 이제껏 그녀가 알던 가족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사진을 바라보다가 한쪽 구석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이건 뭐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집어들었다. 민재는 노트를 열어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내 아버지의 메모장이야. 그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몰라. 노트 속에는 준호가 남긴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의 글씨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고뇌와 절박함은 분명했다. 상우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는 조직과 손잡았고 내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나는 은서를 지킬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쥔 채 읽어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가 삼촌을 이렇게까지 신뢰했는데 삼촌이 어떻게? 민재는 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호는 내게 모든 걸 걸었어. 널 위해 싸웠고 널 위해 희생했지. 하지만 상우는 그런 준호를 배신했어. 그가 왜 그랬는지 내가 직접 물어야 할 때가 올 거야. 은서는 눈물을 삼키며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 문서더미 아래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이건 녹음기를 재생하자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은서야,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상우를 조심해라. 그는 가족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전혀 다르다. 녹음이 끝나자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지. 진실을 밝히고 내 아버지가 남긴 정의를 지켜 창고를 나서는 순간 은서의 마음속에는 불타오르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진실을 찾아낼 마지막 희망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 숲에 둘러싸인 작은 집. 오래된 나무 울타리와 낡은 문이 세월의 흔적을 드러낸다. 은서는 나지막한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발밑에 깔린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주변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마치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듯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녀의 손에는 민재가 건네준 주소가 적힌 메모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여기가 맞을까?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허름한 나무 대문 앞에 섰다. 낡은 집은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고 집 주변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은서는 2번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씨 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눈이 조심스레 내다보았다. 누구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한은서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 한준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문틈이 조금 더 열리더니 나이 든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지혜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경계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준호라 왜 이제 와서 그의 이름을 찾고 다니는 거지? 지혜는 한참 동안 은서를 살피더니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들어와라. 하지만 오래 있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은서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단출했지만 곳곳에 오래된 서류와 책들이 쌓여 있었다. 벽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아버지인 준호와 젊은 시절의 지혜가 함께 웃고 있었다. 저 사진 속분이 은서가 사진을 가리키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동료였지. 하지만 모든 게 변했어. 조직이 모든 걸 바꿔놨지. 지혜는 은서를 향해 앉으라고 손짓하며 물었다. 왜 준호를 찾는 거냐? 그는 이미 떠난 지 오래다. 은서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예요. 여기엔 조직이 우리 가족을 배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촌이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도요. 제발 저에게 아버지가 겪은 일을 알려주세요. 지혜는 편지를 가만히 읽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은서는 놓치지 않았다. 지혜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준호는 끝까지 너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지. 내 삼촌, 상우는 그를 팔아넘긴 장본인이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잔인하게 그를 배신했지.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요? 삼촌은 왜 그런 짓을 했죠? 가족이라면 아버지를 지켰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혜는 쓰라린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상우는 가족보다 자신의 욕망을 택한 사람이야. 준호는 너무 정직했어. 조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지. 그래서 그들은 준호를 제거하려 했고 상우는 그들의 계획에 동참했어. 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너를 위해 싸웠다. 지혜는 책장 속에서 오래된 서류 더미를 꺼내왔다. 이걸 봐라. 준호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야. 서류에는 조직과 상우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이름, 날짜, 금전거래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은서는 그것을 읽으며 손을 떨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알고도 혼자 싸우셨군요. 지혜는 은서의 손을 잡았다. 내가 이 진실을 알게 됐으니 더 조심해야 한다. 조직은 내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거야. 그들은 너를 위협할 거야.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유를 이해하겠지. 그 순간 창밖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은서는 깜짝 놀라며 몸을 굳혔다. 밖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는 눈살을 찌푸리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열어 바깥을 살폈다. 조직이 우리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야. 지혜는 급히 펜과 종이를 꺼내더니 이름과 위치가 적힌 리스트를 작성했다. 여기 있다. 이 이름들은 내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상우만 있는 게 아니야. 더 큰 인물들도 있어. 은서는 리스트를 받아들고 결의를 다졌다. 저를 막으려 해도 전 끝까지 갈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혜는 은서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내 아버지처럼 강한 의지를 가졌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그들은 내가 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집요해질 거다. 은서는 리스트를 단단히 쥐며 문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결심이 교차했다. 지혜의 경고는 그녀를 흔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큰 용기를 심어주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이제 제가 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요. 멀어지는 은서를 바라보며 지혜는 창가에 서서 작은 기도를 올렸다. 준호, 내 딸이 내가 못 이룬 일을 해내고 있어. 그녀를 지켜줘. 밖으로 나온 은서는 강한 바람을 맞으며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워할 시간조차 없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배신한 자들에게 정의를 묻기 위해 그녀는 다시 길을 나섰다. 서울 도심의 작은 언론사 사무실. 창문 밖으로는 네온사인이 어두운 거리를 비추고 사무실 안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작은 방은 책과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구석에 놓인 낡은 커피 머신에서는 희미한 커피 향이 풍겼다. 그녀는 한쪽 책상에 앉아 있는 김수진을 발견했다. 수진은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고 화면의 빛이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을 비췄다. 은서는 주저하다가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기자님 맞으시죠? 수진은 고개를 들며 그녀를 살폈다. 한은서 씨.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네, 제가 준호의 딸입니다. 여기 제 아버지와 관련된 자료들이에요. 은서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며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수지는 자료를 받으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었죠. 그런데 그녀는 파일을 열어 첫 페이지를 훑기 시작했다. 은서가 가져온 자료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거기엔 이름, 날짜, 그리고 조직과 연루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거가 적혀 있었다. 수진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곧 결심으로 바뀌었다. 이건 진짜네요. 완벽한 기사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은서를 응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건 위험해요. 알고 계시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에요. 저는 이걸 숨길 수 없어요. 수지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아요. 하지만 이런 일은 혼자선 할 수 없어요. 제가 돕겠어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도록. 수지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료를 하나씩 훑으며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타이핑 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은서는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렸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수지는 화면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돌렸다. 됐어요. 모든 걸 정리했어요. 하지만 기사 하나로는 부족해요.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해요.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은서 씨. 은서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목소리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직접 나서야 해요.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이걸 왜 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요. 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다. 좋아요. 제가 말하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절 사랑하셨는지 모두에게 알릴게요. 수지는 카메라를 세팅하며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카메라가 켜지고 은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한은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 아버지 한준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단호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희생과 가족의 배신, 조직의 어두운 진실을 말하며 눈물을 삼켰다. 카메라를 통해 그녀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다. 기사가 온라인에 게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진실에 분노하며 지지를 보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말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조직이라니 너무 드라마 같아. 은서는 댓글을 읽으며 복잡한 마음에 잠겼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 대신 강한 결심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진실을 알릴 기회를 잡았고 이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은서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움직일 거예요. 준비하세요. 은서는 창밖의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약속했죠. 제가 당신을 지켜낼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녀는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낼 각오를 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한가운데 한상우의 대저택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거대한 대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잘 다듬어진 나무와 조명이 반짝이는 분수로 채워져 있었지만 은서에게 그곳은 차가운 침묵과 비밀로 가득 찬 감옥처럼 느껴졌다. 은서는 심호흡을 하며 대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와 조직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다. 이곳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기며 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인터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은서입니다. 상우 씨를 만나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정원 사이로 이어진 길이 드러났다. 은서는 주변을 살피며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택의 크기와 화려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정문 너머로 이어진 커다란 유리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택 내부로 들어가니 고풍스러운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그녀를 맞이했다. 대리석 계단 위에서 한상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은서야. 상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구나. 무슨 용건이니? 은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버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왜 그분을 배신했는지, 왜 저를 버리려 했는지 알고 싶어요. 상우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배신이라 참 순진한 생각이구나. 내 아버지는 스스로의 이상에 취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 그를 막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지. 은서는 그의 말에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가족을 지킨다고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조직과 손잡은 게 그 이유였다고요? 당신이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그 욕심이잖아요. 상우의 얼굴은 한순간 굳어졌다. 그러나 그는 곧 냉정을 되찾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은서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내 아버지는 혼란을 불러왔고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나는 가족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은서는 한 발짝 물러서며 소리쳤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왜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뒀어요? 왜 저를 고아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상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넌 너무 감정적이야. 그게 내 아버지의 문제이기도 했지. 그리운 마음에 이런 곳까지 왔지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돌아가라. 그러나 은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조직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당신이 연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한 일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상우의 얼굴이 굳어지며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너 생각보다 똑똑하구나. 하지만 내가 뭘 하든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순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쯤은 금방 무효화될 거야. 그 순간 상우의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은서를 둘러싸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은서야, 상우가 말했다. 돌아가는 길에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은서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말과 그를 향한 사랑을 떠올리며 차분히 말했다. 당신은 틀렸어요. 제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용감했고 진실을 위해 싸우셨죠. 저는 그 싸움을 이어갈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상우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 아버지처럼 끝을 보게 될 거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 안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은서는 상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끝까지 싸워보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방 안을 울리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강민재였다. 그는 은서를 데리러 온 듯 차 안에서 그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은서는 상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차로 달려갔다. 뒤에서 상우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쫓아가. 절대로 놓치지 마라.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 은서. 상우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은서는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택은 점점 멀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결의는 더욱 강렬해졌다. 아버지의 명예와 진실을 위해 그녀는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었다. 비 오는 밤, 한상우의 저택은 마치 한순간에 폭풍이 몰아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서와 민재는 조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이제 상황은 급박하게 변하고 있었다. 은서는 손에 꼭 쥔 자료들을 내려다보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은서야, 진실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망칠 방법이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그녀를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다.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너는 빠져나가라. 아니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은서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요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빚이 많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갑작스럽게 저택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무장한 조직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은서, 여기가 끝이다. 조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민재는 그녀를 벽 뒤로 숨기며 총을 꺼내 들었다. 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마라. 너는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 내 아버지가 원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은서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차올랐지만 민재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살아남아야 해. 마지막으로 속삭인 그의 말이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민재는 조직원들을 향해 걸어나갔고 은서는 뒤돌아서서 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총성과 함께 긴박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재는 조직원들과의 총격전 속에서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었다. 그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은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를 움직였다. 총성이 멈추고 민재는 왼쪽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은서는 저택의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발걸음은 갈수록 느려졌다. 그녀는 민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마지막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은서가 다시 저택으로 돌아갔을 때 민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손에 총을 쥔 채로 끝까지 은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모습 그대로였다. 민재 아저씨, 은서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은서야, 민재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미안하다.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은서는 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저를 두고 가지 말아요. 아직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힘을 내 속삭였다. 너는 내 아버지의 딸이야. 강하게 살아남아야 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그의 손이 천천히 은서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았다. 은서는 그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저 멀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은서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잃은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재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강하게 살아남아라.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저택을 떠나는 길에서 은서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민재의 희생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느꼈다. 민재 아저씨, 아버지 꼭 해낼게요. 그녀의 결의는 비에 젖은 땅 위에 단단히 새겨졌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와 아버지의 기억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 부산의 바닷가, 새벽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다. 나가며 모래 위에 잔자국을 남겼고 은서는 해안가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멀리 수평선 너머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꽉 쥔 아버지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은서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아버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왜 이렇게 빨리 떠나셨나요? 왜 저를 혼자 남겨두셨나요? 하지만 그녀는 질문이 허공에 흩어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재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짧은 기억들을 되새기며
그의 존재를 다시 느끼려 애썼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민재 아저씨도 그녀는 목소리를 삼키며 말했다. 왜 저를 남겨두고 떠나셨나요? 왜 모두 저를 떠나야 했나요? 그녀는 민재의 희생을 떠올렸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며 그녀에게 강해지라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희생이 그녀에게는 너무 무거웠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조차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민재의 마지막 미소였다. 그는 눈을 감기 직전에도 그녀를 응원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미소였다. 은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모래 속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손에 쥐었다. 그 조개 껍데기는 마치 부서질 듯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바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아버지, 민재 아저씨, 그녀는 바다를 향해 말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기억이 제 안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들이 남긴 사랑을 이어갈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가 그녀의 발목에 살짝 닿았다가 빠져나갔고 그것은 마치 세상이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그것이 아버지와 민재의 목소리를 대신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죽음을 비통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신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퍼지기 시작했다. 은서는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민재를 위해 속삭였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당신들을 용서할게요. 우리가 함께한 순간은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당신들의 사랑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녀는 파도 소리와 함께 멀어져가는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다가오는 희망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자유는 단순히 몸이 아닌 마음이 느끼는 해방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민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마침내 이루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게요. 바닷가를 떠나며 그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빛나는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어느 조용한 아침, 은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직접 설립한 희망의 나래라는 이름의 아동 지원 센터였다. 새로 칠한 간판에는 따뜻한 글씨로 센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아버지, 민재 아저씨 보고 계시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들이 주신 사랑으로 이 모든 걸 해냈어요. 센터 내부로 발을 들인 순간 은서는 직원들과 아이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소진을 발견했다. 소진은 은서의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가 된 독립언론 기자였다. 그녀는 은서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은서 씨, 드디어 오셨네요. 오늘은 또 바쁘게 시작했어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많아서요. 소진의 말에 은서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바쁘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정리했다. 맞아요. 근데 오늘 기자들도 온다네요. 지난번에 기사 쓴 게 꽤 화제가 됐나 봐요.
센터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와 소진이 작성한 폭로 기사가 공개된 이후 사회는 충격과 분노로 뒤덮였다. 한상우와 조직의 비리와 음모가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은 하나둘씩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진실을 밝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아이들, 그리고 이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그녀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쪽에서 아이 한 명이 그녀를 향해 뛰어왔다. 선생님, 여기 새 그림 그려봤어요. 작은 손에 들린 종이에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태양 아래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은서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진 그림이네. 이걸 우리 센터 벽에 붙이면 어떨까?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고 은서는 그 작은 기쁨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느꼈다. 그녀가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소진이 다가와 은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사실 오늘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열어보실래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것이 또 다른 후원자나 센터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일 거라 생각했지만 봉투를 열었을 때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안에는 단순한 감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한때 그녀를 뒤쫓던 조직의 한 인물로부터 온 편지였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감춰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변화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 속에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소진 씨, 이 편지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은서 씨가 이끌어낸 변화예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나아가면 돼요. 센터의 하루가 분주히 지나갔고 저녁이 되자 은서는 한적한 옥상에 올라섰다. 그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바람을 느꼈다. 아버지, 민재 아저씨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주신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이 희망을 세상에 전할게요. 밤하늘의 별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은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 앞에 펼쳐진 새로운 여정을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매달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희망과 용서로 가득 찬 길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옥상에서 내려왔다. 센터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울렸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